네, 안녕하세요. 3월 29일 뉴스 읽어주는 굿방입니다. 자, 먼저 시황 얘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뉴스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자체는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미국 증시가 이제 플러스 마감을 했고요. 좀 기대했던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어제 이제 이번 주를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 이상의 상승으로 만회를 하면서 이번 주 다시 좀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지수 상승 대비해가지고 상승 종목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오늘 내일 다 이제 이루어질 건데 주주총회가 이제 몰아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약간 좀 우려감, 뭐 갑자기 이제 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오늘 생각보다 좀 상승 종목이 많지는 않았어요. 나름대로 이제 코스닥에서는 수급도 들어왔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동반 매수 들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툭 까놓고 보면은 2차전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확실한 이제 수급 섹터는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오늘도 결국에는 이제 개인 테마들, 개별 테마 움직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두더지 게임이 되고 있어요. 계속 이쪽 올라왔다가 저쪽 올라왔다가 막 이러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뉴스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많은 섹터들이 막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정신없는 하루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많은 뉴스가 나왔고요. 뭐 정부 쪽에서 이제 정책들만 하더라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뭐 새만금도 나왔었고 수산주도 움직였고 그다음에 뭐 저기 용산 쪽도 움직였고 반도체 그다음에 뭐 저기 뭐죠? 마리화나 등등등등 오늘 진짜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조금 강하게 올라갔던 거는 결국에는 마리화나랑 그다음에 반도체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이제 정부 정책을 제외하고는 이제 시멘트 관련주가 오늘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었는데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성신양의 우선주를 샀다고. 오늘 바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시멘트 그다음에 가구 인테리어 이쪽은 딱 예정대로 딱 4월달 임박하기 전에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늦더라도 4월달에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올라가면 좋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냥 봐야 되겠네. 일단은 먼저 살펴볼게. 일단은 선전시랑 똑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상해 봉쇄는 결국에는 유가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환율의 이제 전망치가 얼마였고, 그 다음에 유가가 얼마였는데 거의 근접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좀 하락을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다시 100달러 이하로 내려왔었을 때 재차 상승하는 라인까지도 전망치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딱 그 정도 라인까지 올라간 다음에 쭉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은 계속해서 이제 유가랑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가, 비단 유가만은 아니죠. 유가를 포함한 그 원자재 가격 그게 왜 이 상황이 되었냐 라고 했었을 때는 결국 러시아 문제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쭉쭉쭉 이제 있었다라고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용산 집무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어차피 대통령이 윤석열한테 넘겨주는 거는 기정사실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현 정부에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딜을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나중에 그 현재 정부를 넘겨받고 나서 언제든지 추진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좀 빠르게 좀 추진 협조가 되면서 연이틀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왔었던 흐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25일 전후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수산주 움직임이 나왔었죠.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문재인 정부와 기조를 같이 해가지고 오염수에 대한 강력 대응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수산주 움직임이 좀 있었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슈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석탄 발전 상한제 이거는 이제 전일 나오면서 이제 시간에 급등이 나왔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제 한국전력에서
그 전력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의 움직임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요금 인상 때문에 불거진 문제들이었는데 어차피 이제 동결로 방침이 나왔으니까 자,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24시간 영업이 풀릴 것 같아요. 10명 모임 허용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10명 이상 모이기는 거의 적잖아요. 10명이면 뭐 거의 다 모인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대규모 회식 이런 것만 이제 제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행이 이제 11시 그 다음에 이제 24시는 또 차이가 있어요. 특히 이제 주말 같은 데 보면은 예전에 한번 풀린 적이 있었잖아요. 위드 코로나 한다 했다가 다시 잠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강남역에 가서 여기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랑 술 한잔을 했었는데 우리도 거의 밤새 마셨었죠. 새벽 4시? 5시? 뭐 이렇게까지 마셨었는데 그때까지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완전 24시간까지는 네, 완전히 좀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오늘 조금 움직임이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 일정이 될 거니까 금요일 정도 발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제 맥주 가격 인상까지 더불어진 뭐 제주 맥주 뭐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정도 네,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네, 결국에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시멘트, 그다음에 목재 이거는 뭐 예전에도 얘네들이 먼저 움직였던 이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결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중소형 건설주가 많이 갔는데 걔네들 상승한 거랑 비교를 했었을 때 가격 갭 차이도 많이 났었고 어차피 중소형 건설주는 이제 선수들의 영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갔고 예전에 움직인 이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가격 인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잡아야 되니까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런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의석수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6일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홍준표 관련주나 오늘도 이제 또 시간에서 또 움직임이 나왔었던 네, 유승민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이 이제 뭐 내일로 예정이 됐다 뭐 이런 뉴스가 또 있었죠. 자,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정책을 이제 시행하기 위한 그런 흐름들 그 흐름에 순응을 해가지고 미리 좀 네, 들어가면은 뭐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자, 그다음에 뭐 새만금 얘기도 나왔고요. 자, 전체적으로요. 이런 이제 새만금이나 아니면 뭐 세종시 자, 요런 것들은 어차피 진행이 되기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테마들을 그렇게 신선하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뭐 요즘은 정책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던 부분이었죠. 항체 양성률 조사인데 이제 오늘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은 취임 전에 추진을 하겠다예요. 예전에는 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안철수 입에서 나왔었죠. 근데 그게 이제 실행 단계로 들어간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네,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전부 다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체 진단을 쭉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파동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정도 움직이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시행을 하게 되면 이건 전 국민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좀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출산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요. 이런 것들도 어차피 보면 고령화 시대에 맞춰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리 좀 들어가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파동을 이용해서 좀 매도를 취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 뉴스에 따라 가지고 초기에 못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신선함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매에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차라리 이제 고령화 시대나 아니면 뭐 저출산 문제, 자, 요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저런 거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올 때, 아니면은 국가적인 로드맵이 좀 구체적으로 나올 때, 자, 그때 노리는 것이, 지금 어차피 해야 될 것들이 한 번씩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파동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저는 차라리 이제 고령화에 따라 가지고 이제 중추신경계 치료제, CNS 치료제 시장, 이게 바로 내년이에요. 2년 후에요. 2년 후. 자, 143조로 성장을 한다. 개발 성공률은 낮지만 대신에 네, 개발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잭팟이다. 뭐 이런 뉴스인데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뭐 언급되는 것들이 보면은 뭐 뇌전증 치료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이제 그 뇌혈관 장벽을 통과를 해가지고 뭐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CNS 치료제, CNS라고 보면 되죠. 뭐 그다음에 뭐 알츠하이머, 파킨슨, 뭐 요런 것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치료제, 그 특히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발병률이 꽤나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만들면 대박이 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저출산 플러스 이제 고령화죠. 그러면서 차라리 이런 것 쪽으로 좀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럼 뭘 좀 봐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좀 반도체 부분은 조금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수위원회에서 반도체 컨티전시 플랜을 낼 것이다. 미중 패권 전쟁 핵심인 반도체를 더 키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후보 시절 때부터 반도체에 대한 애정을 많이 보였다. 자, 이제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놓은 건데, 메모리 분야, 초격차,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 추월, 실용적인 이제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 마련을 하고, 인력을 10만 명 양성을 하고, 동맹 강화, 반도체 동맹을 강화를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미 동맹을 반도체 등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는 거고요.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비약적 성장을 위해서 제도적 여건을 만들고 지원을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요즘 전쟁이란 것은 총이 아니라 반도체가 하는 것이다. 요거는 조금 괜찮은 멘트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총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총이랑 탱크로 엄청 싸우고 있는데,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일단 뭐 언제나 그랬듯이 뉴스들을 먼저 살펴보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젠가는 또 중국에 따라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냅두면 안 된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또 찾기 위한 컨티전시 플랜을 제시할 것이다 라고 좀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현행 부분도 지금 중국한테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좀 잘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보시면은 일단 연구개발 세액 공제는 이미 좀 선진국 수준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부분은 아니다. 대신에 이제 같이 언급을 한 게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연구개발이 아니라 시설 투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업계에서 대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은 20%까지 요구를 하는데 이미 미국이 추진 중인 40%와 비교해도 검토할 만한 수준이다. 대기업 시설 투자도 미국은 지금 40%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20%까지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20%도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업계 요구를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자, 그러면은 미국이 40%니까 우리나라 20%까지 요구를 지금 업계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는 멘트예요. 현재 지금 요 기사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인수위 구성만 봐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기대감이 나온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추경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난해 세액 공제율을 50%까지 어디에 대해서 시설 투자에 대해서 50%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발의를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인수위원회 구성원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이러한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략 기술로 묶인 배터리 앤드 백신 산업도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상향 혜택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 다음에 또 언급된 게 이제 디스플레이를 또 국가 전략 기술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지능형 반도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국가 전략 기술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자,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조금 제외를 합시다. 지능형 반도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까지는 좀 제외를 하더라도 왜냐면은 만약에 이것만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좀 더 다룰 텐데 지금은 이걸 제외하고도 다룰 게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배터리 백신 산업 디스플레이까지 나왔거든요. 세액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에 대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예요. 전부 다 이제 시설 투자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자,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 보도록 할게요. 삼성의 TSMC 수준의 지원을 검토를 하겠다. 자,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TSMC 수준의 인프라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새 정부 국정 과제에 한국 반도체 육성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거죠. 지금 보면은 반도체 생산 라인을 이제 만들 때 전력, 공업, 용수, 폐수 처리 등의 인프라 구축이 들어갔는데 해당 업체가 부담하는 게 라인 한 개당 3천억에서 5천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 자, 반면에 지금 TSMC나 아니면 인텔 같은 경우에 대규모 투자는 상당 부분 수혜를 받고 있다. 자,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랑 TSMC 경쟁 업체인데 이렇게 막 혜택을 받고 있는데 유독 이제 우리나라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런 혜택이 없다 보니까 뒤처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 펀드 조성, 반도체 인력 10만 양성 계획도 제출을 했다. 자, 대선 공약으로 50조 규모 펀드랑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10만 양성, 그 다음에 50조 펀드 조성, 요렇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시설 관련된 세제 혜택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제 추경호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사람이 시설 투자에 대한 특례법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대감은 있다. 자, 요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부분이에요. 자, 반도체 섹터가 정말 안 움직인 지 오래됐죠. 근데 진짜 쌍팔년도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반도체 섹터가 움직임을 못 보여줬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공급망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됐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이제 2분기 이후부터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올랐던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기판이나 이제 DDR5 쪽으로만 좀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 외에는 거의 움직임이 나오지 못했어요. 삼성전자 주가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고생 많이 하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이. 반면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DDR5나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좀 더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이제 반도체에 약간 심폐소생술을 할 수가 있는 뉴스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뉴스에서 이제 봤듯이 어디 갔니? 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검토에 들어갔다.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길게 봐도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오늘 여러 가지 정책들 얘기 나왔던 것들은 싹 제외를 하고 요거는 이제 좀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뉴스에서 봤듯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바로 시설 투자거든요. 자, 시설 투자인데 일단 반도체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백신, 그 다음에 배터리. 자, 요렇게 나왔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배터리, 백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자, 요것도 이제 세액,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 반도체와 함께 국가 전략 기술로 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 전략 기술로 묶였다라고 하면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는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포커스가 맞춰준 게 결국에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라는 점. 자, 이게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오늘 움직임을 보였던 애들 보면은 네오셈 시간에 이제 상한가를 갔죠. 피델릭스. 자, 요런 것들, 테크윈. 오늘 움직였던 애들만 보더라도 얘네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시설, 반도체 시설에 대한 관련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디스플레이랑 백신이랑 배터리도 시설 관련주로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완성업체가 아니라 시설 관련주들, 중소형주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크게 부각을 받는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섹터로 좀 좁혀졌지만 시설 투자, 그러니까 시설 반도체 장비 시설 관련주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시설 장비 관련주들, 그 다음에 백신 공장을 짓는데 그 제약 바이오 쪽에 공장을 짓는데 시설 장비 관련주들, 그 다음 배터리 시설 장비 관련주들. 섹터는 좁혀졌지만 얘네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가 우선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반도체 시설 관련주들 아직까지 움직임이 안 나왔던 애들, 근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중요한 시설을 투자를 하고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은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일단은 저도 이제 반도체 쪽은 찾아봐야 되는데, 배터리나 배터리 쪽은 딱 이 종목, 이 종목, 이 종목, 이 종목이야. 딱 이게 딱 들어오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반도체 쪽은 좀 더 좀 서칭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 흐름에서는 일단은 뭐 테크윈이라든지 피델릭스, 네오셈을 지금 되게 주력으로 소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안 움직였는데 충분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시설 투자를 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흐름이 쭉 나오면서 이제 후발주자로 디스플레이나 2차전지 시설 장비,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쪽의 시설 장비 이쪽으로도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좀 중요한 뉴스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였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나름 영상적으로 소개를 했던 테마들이 잘 움직였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네. 많이들 봐주세요.